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1부에서 먼저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 이슈들 다뤄볼 겁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의 폭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톡스타 시간에 2부에서 생생 타이밍 스타와 함께 바이오주들 주말 동안에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장에서 이렇게 폭락세가 연출됐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바이오주를 비롯해서 오늘 고민 있으셨던 종목들은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이용하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십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접수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동안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려요. 자, 지금 시간이 8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월요일,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월요일 지금 이 시간에 별톡방에 찾아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출석 체크 지금부터 열심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궁금증은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거예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체크해보러 가보도록 합니다. 별톡방 가볼게요. 네, 별톡방이 내려가지 않네요. 네, 별톡방. 그렇다면 내려가질 않으니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글부터 보겠습니다. 우걸걸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로보스타 37,000원에 10% 종목 전망 및 로봇 산업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우걸걸님 오랜만에 잘 오셨고요. 종목 접수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또 어떤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지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부엉이님 글쎄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재님. 주말에 푹 쉬셨는지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하셨네요. 부엉이님, 저 얼굴 좋아 보이나요? 저 주말에 조금 쉬긴 쉬었는데 그렇게 잘 쉬지 않았는데 어제 조금 푹 쉬었어요. 부엉이님 반갑습니다. 저 오늘 머리를 좀 묶어봤는데 머리 묶은 게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닐까요? 자, 부엉이님도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별톡방에 올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하부님께서 본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회사 체육대회인데 비가 주룩주룩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밖에 비 오나요? 서울은 지금 비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부님 어디 살고 계신가요? 지금 본방사수를 열심히 기다리신 우리 하부님 내일 회사 체육대회를 과연 즐기고 싶으시다면 제가 비 안 오게 기도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하부님도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크서클 싫어요님께서 와, 민재임씨님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다크서클이 심하신 우리 시청자분이신가 봐요. 다크서클 얼른 없어지라고 제가 자주 기도해드릴게요. 자, 계속 오늘 2시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멍멍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민재님 사랑합니다.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오늘 급락장 해설 좀 부탁드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되는 건가요? 본방사수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멍멍님 항상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저 듬뿍 멍멍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20% 넘게 빠졌습니다. 정말 하한가까지 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연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지 저희 스타분들과 이따 이야기 나눠볼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키트님도 본방사수 출첵해 주셨어요. 키트님 반갑습니다. 키트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박이님도 삼성전자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이 모든 종목들 우선 접수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장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계좌 종목 수익 보고 전문가 설화스타입니다.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 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 드렸고요. 자, 그럼 세 분하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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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설화스타님부터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해외 선물 시장 브리핑 살짝 해주시죠. 네, 일단 저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중간선거가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정도쯤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12월 달 금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달러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지표나 실물 경제지표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역 분쟁과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무역 협상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또 유럽국과 관련된 아직 또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아직은 남아있는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도 주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해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설화스타에게 점검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리나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타님, 오늘 우리 멍멍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0%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회계분식 관련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조금 보유하신 분이라면 따라가셨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차트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매물이 좀 빠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은 조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14일 날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이제 톡스타 2에서도 그 관련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거니까요. 톡스타 2까지 또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자, 이제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나게 될지 잠시 뒤 톡스타 2부에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들 좀 짚고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2시간 오늘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는 맥스스타님 만나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타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매매 어떠셨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 장의 초반에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오전 초반장에 30분 만에 상승 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듯 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냥 횡보 박스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장 같은 경우는 상승이 어느 정도, V자 상승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종목들이 좀 더디게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회원분들께서 조바심 갖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어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갭자리들이 지금 비워져 있는 어떤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2150선까지는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금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홀딩하는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가지고 가야 할 종목들과 버리고 가야 할 종목들 구분 짓고 싶으시다면 오늘 맥스스타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바로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스타 원하셨어요? 넥서스탄입니다. 맥스스타와 함께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부터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18,400원 맞으신가요? 네네. 20% 비중 담으셨고요. 예. 지금 아버님 목표가 21,000원 보고 계신 거예요? 예, 21,0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격대까지 갈 수 있을런지 맥스스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수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회사 기업 내용의 어떤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그 2018년도 이제 약간 기대치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도 3, 4분기보다는 4, 4분기가 더 좋아질 거고 3, 4분기를 2, 4분기, 3, 4분기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좀 좋아질 듯 하나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는 올해가 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차트 상으로 봤었을 때에도 지금 아버님께서 18,400원에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아주 잘 잡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어떤 대형주들은 큰 추세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지수 자체가 조금 빠져 있다라고 해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피 대형 종목이잖아요. 전기 전자 업종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이 됐다라고 해서 지수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이 파란 띠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파란 선, 빨간 선은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사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사셔야 되는가가 중요한데 최근에 사신 18,400원은 아주 적기에 잘 들어가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추세 지지 라인 쪽이 대략 2011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2015년 8월 이 추세를 연결을 해보면 이 추세를 연결을 했었을 때 세 번째 지지 라인 쪽이 지금 여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세 번째 지지 라인 쪽이 지지 라인을 받고 한번 시세가 나왔던 적이 2015년 7월달경에 8월달경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 이후에 추세의 저항을 맞고 한번 밀렸는데 최근에 이 추세의 지지 라인 쪽을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게 바로 2018년 5월달이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았으면 아마 다시금 29,000원대 넘어가서 위쪽 추세 저항적으로 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추세를 깨버렸어요. 깨버렸지만 추세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되살렸던 이 자리에서 23,000원대에서 다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께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지켜보셔야 될 게 여기 25,000원대 전의 저점 라인이 25,000원대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를 보시고 돌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목표가를 23,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받을 건데요. 별톡방에 접수된 종목부터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톡방 잠깐만 열어주세요. 볼게요. 자, 조금 올려볼까요? 그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부님께서 민재님 진짜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인정?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부님 감사해요. 우리 하부님 내일 혹시 체육대회에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면 좀 비가 오기를 바랬었는데 우리 하부님도 혹시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은 내일 제가 더욱더 힘찬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하부님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엉이님 3,000당 제약 궁금하다고 접수해 주셨습니다. 우리 바다바라기님 오셨어요. 오늘도 후달달한 하루였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바다바라기님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시장 대응이 힘드신 것 같아요. 계속 먹구름 낀 그런 이모티콘들, 슬픈 이모티콘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바다바라기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것들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 방송에서 상담받지 않은 종목 있으시다면 얼른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설화스타 앞으로 해외 선물에 관련된 문자가 왔는데요. 수리수리님께서 스타님, S&P 500 지수 2,782포인트에 한 계약 매수 중입니다. 오늘의 지수는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 이제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 이후에 안도 랠리를 보여주다가 이제 주 막판에 좀 매도세가 유입이 됐죠. 그 이후로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 데다가 또 게다가 국제유가까지 급락을 계속 보여주면서 위험자산 쪽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예요. 그리고 또 중국 증시도 함께 봐주셔야겠죠. 10월에 중국 자동차 판매가 12%나 급감하는 등 중국 경제 우려도 다시 커졌고 또 여기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또 중국 경기 둔화를 경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살짝 소폭 반등세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연일 상승을 보여줬던 이제 달러 쪽에서 매물이 빠지면서 이제 지수가 그나마 조금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위험자산 쪽에 좀 투자 심리가 완전하게 개선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 역시도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일봉 차트 보시면은 이제 구름대 지지를 깨고 내려오면서 좀 추세가 모호해진 상태죠. 저항 라인이 2818.11 그리고 지지 라인은 2602.48 라인 정도 이제 나오면서 좀 대형 박스의 형태도 약간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이나 뭐 그런 장기 대응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나마 지금 틱차트로 봤을 때는 저점을 높이면서 아마 회복을 해주고는 있는데 아직 회복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2782.75 라인대 정도는 좀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진입하신 매수가 근처죠. 그런데 여기 근처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절을 걸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화스타와 함께 S&P 500 지수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1002님께서 맥스스타 앞으로 상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2,600원에 비중을 80% 담고 계시거든요. 스타님? 지금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약간의 그 영업이익이 지금 3년 연속 적자폭이 지금 재작년에 대비했을 때는 좀 폭 준 듯한 줄었으나 지금 그 차트를 잠깐 봤는데 그 가장 먼저 잘못하신 부분이 비중을 80%를 그 한 곳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지금 단가가 2,600원대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2,600원대 가격대를 봤었을 때 설마 이 시점에서 한 번에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나눠서 들어가셨다라고 해도 지금 제가 봤을 땐 단가가 2,600원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추세 지지 라인은 이제 지난번에 깨졌거든요. 여기가 깨지고 나서 지금 다시 최근에 되돌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그 지점이 지금 1,800원대예요. 1,800원대가 돌파가 되지 않으면 다시금 또 밀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추세가 이 저점끼리 연결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대략 저점 대비 한 50% 넘는 상승이 왔었었는데 지금 워낙에 단가가 이제 높은 2,600원대 있다 보니까 어떤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 추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부의 어떤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폭에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이 폭을 점점 좁히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고요. 뭐 그것은 이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수급밖에 없겠는데 이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만한 모멘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오랫동안 더 기다리셔야 되겠고 자금이 혹시 추가 자금이 더 있으시다고 하시다면 지금 추매 자리가 대략 한 1,600원대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좀 물량을 더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놓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이 추세 1,800원대가 넘어갔을 때에는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저항대 2,150원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2,000원대나 2,100원대까지 낮춰놓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 추세가 다시금 돌파됐을 때 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2,1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단가를 좀 낮춰놓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보 들고 계신 우리 홍고님의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별톡방에 S님하고 조혜원님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종목 남겨주세요. 다음 상담 문자인데요. 5255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설화스타님 예뻐요. 나스닥 지수 7057포인트에 두 계약 매도 중입니다. 한번 상담 부탁드려요. 제발.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스타님? 네, 네.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직전에 S&P 제가 봐드렸기 때문에 살짝 비슷한 시황이에요. 지수는 다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 중국 증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또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봐주시면 되고, 또 이제 아직은 남아있는 기업 실적 발표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S&P 대비해서 추세가 그나마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는 있는 상태예요.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시가를 회복하고 살짝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이제 달러 쪽에서 매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하락세로 강하게 빠지는 매물이 아니라 지금 상승 추세 중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빠질 수 있는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수 지금 반등, 살짝의 반등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시가를 한 번 더 깨고, 오늘 저가가 주요 라인대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전환선이든지 실평선, 뭐 이렇게 여러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깨지면은 한 이번 주 중순 정도까지는 좀 추가 하락세가 좀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그나마 오늘 저가가 좀 더 깨지면 강한 하락세에 나올 수 있는데, 또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저가 부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한 계약 정도 들고 가시면서 계속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자,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연락을 주셨을까요? 전화 상담 들어왔다고 하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리나요. 리나스타와 함께 KCC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예, 궁금증 있으신 거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왜 KCC 매수하시려고요? 많이 좀 내려왔으니까 반등 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KCC를 지금, 매수 구간은 맞지만, 사실 좀 이게 보유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사실 28만원까지 굉장히 짧게 목표가를 저는 잡아드리고 싶고, 굳이 이렇게 짧게 목표가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다른 종목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K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 올해 2분기에는 또 적자를 했고, 또 올해는 좀 적자 흑자로 넘어왔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마이너스 9%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7%를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하고 보니까 사실 9월에랑 10월에 추석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일회성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쪽도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신에너지차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이쪽으로 좀 시장이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동차가 좀 판매 실적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KCC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KCC가 일단 기업 부분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타개해 나가기 어려운 환경에 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쟁 구도도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 현대가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이랑 지금 보니까요, 최근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새롭게 또 이제 KCC가 하고 있는 건자재 산업 부분에 좀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좀 구도가 심화가 되면은 KCC는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혹시 매수를 하시겠다면
저는 일단 28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단기적인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지금 보니까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월봉도 양봉 나오고 있고 주봉으로도 양봉 나오고 있는 부분을 봐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은 맞으나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조금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사실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게 상승 추세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KCC에 대한 리나스타의 의견 들어봤고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네요. 우리 우걸거이님께서 맥스스타 앞으로 로보스타 37,000원에 10% 상담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자세히 풀어주실까요? 네. 네, 네. 스타님. 네, 네. 로보스타 지금 현재 37,000원대에서 지금 진입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좀 약간 고점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 AI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지금 상용화가 안 됐다 뿐이지 지금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업종들도 많이 있고 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제적인 거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로막혀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용화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에 어떤 관련된 기업 제품이나 기업들이 업종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어떤 그러한 국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시간이 이제 좀 길게 보고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언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된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90년도 때 제가 삐삐 세대였을 때 과연 이런 시대가 올까라고 했는데 왔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도 상용화가 되고 여러 어떤 분야에서 가속화가 되는 그러한 속도전이 이제 법적인 제도랄지 어떤 기반적인 산업 시설이 되다 보면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봤던 이 종목이 5,000원대 본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4만원대 가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봤을 때 시점에서는 이렇게까지 올라갈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는 가격대에서는 이제 보시면 추세 자체가 상투를 이제 쳤어요. 과거의 추세 자체가 상투를 쳤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추세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이 자리에서 추세가 지지를 받았고, 거기에서 또 지지를 받고, 최근에 지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다시 반등이 왔거든요. 근데 이 반등은 상승을 가기 위한 반등이기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 지점에서 반등이 한번 왔거든요. 근데 정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이것은 추세 자체가 이제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지난번에 깨져버렸어요. 9월 달에 깨져가지고 이 지점이 다시금 되돌렸다가 다시금 밀렸는데, 그 지점에서 밀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37,000원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있겠으나,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에서 다 청산을 하시고 나서 재진입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우걸거이님이 들고 계신 종목이죠. 로보스타 봐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별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이었습니다. 자, 양념치킨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자, 우리 설화스타 앞으로 저도 양념치킨 참 좋아하는데 파운드에 대한 생각을 설화스타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파운드화 같은 경우 이제 달러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제 화폐들이 반대로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 3거래일 연속으로 파운드화가 하락한 이유는 3거래일 연속으로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달러 상승의 이유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월가가 선호하는 방향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시간과 조건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제 강경한 발언을 한 점도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영국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영국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총리가 집권해 있는 상태에서 약 2년가량 정도 끌고 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장기화가 된다면은 이제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면서 이 메이 총리를 또 끌어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총리가 교체가 된다면은 그 자체가 또 불확실성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노딜 브렉시트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쪽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영국 자체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합의를 하려는 그런 시도나 그런 모습들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와 좀 반등세가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달러가 좀 12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강세를 유지한다면은 파운드화 쪽에서 강세가 조금 미비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긴 해요. 하락 추세긴 한데 추가적으로 조금 매물 빠졌다가 저항 라인까지 한번 강하게 또 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는 하락 추세이나 브렉시트와 관련된 호재성 기사가 나와주면은 강한 반등세 유입해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문자로 갈 건데요. 리나스타 앞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3509님께서 바이오 솔루션 매수가 48,000원에 20%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4거래일 연속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 48,000원이 매수가라고 하면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42,000원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손절가라고 말씀해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종가가 43,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저가가 41,700원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장 조금 지켜보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이슈라던가 그다음에 뭐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20일선 좀 이탈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강한 지지대를 좀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20%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한 42,000원을 내일도 좀 뚫고 내려오고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한 5% 정도는 사실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력들을 보니까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종목이고 뭐 물론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도 뭐 흑자가 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고 지난번에 그다음에 좀 재료비들이 낮게 지금 측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이력들 얘가 급등을 했던 이력들을 보니까 뭐 관련한 뉴스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매수가 몰렸던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사실 어떤 누적 순매수 정도 보면은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2,000원대에서 한 5% 정도 비중을 터시고 그다음에 37,000원 이 부분에서 한번 반등을 주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 비중 5% 다시 사셔서 다시 또 박스권에서 이때 반등 짚고 올라올 때 그쯤 한 45,000원쯤에서 좀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전략은 저희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별톡방으로 또 무료로 저희가 종목 신청 받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도 톡스타 별톡방 이용해서 많이들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별톡방에 종목 접수해주신 분이죠. 우리 대박이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맥스스타 앞으로 삼성전자 48,0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네, 오늘 그래도 좀 45,000원까지 올라왔네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금 추세를 살려가지고요.
네,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그 재무제표상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이제 매출액도 기대치가 작년보다는 훨씬 한 10% 정도 증가한 상태이고, 뭐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작년에 비했을 때 작년은 한 33,000원대, 올해는 이제 34,000원대 조금씩 순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이제 그 회원님들께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싸게 보일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4만 원대니까 생각했을 때 예전에 250만 원짜리인데 지금 4만 원이 엄청 싼 거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50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셔야 지금 현재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추세가 좀 깨져서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다시금 추세를 살리는 그러한 이 넥라인이 44,200원대였는데 이 추세 자체 다시 살렸거든요. 살리고 이번 주에 종가 마감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저항대가 올라갈 수 있는 라인대가 약 한 49,700원대.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이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견인을 해주겠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제가 예전에 경우의 수를 뒀던 건데, 만에 하나 추세가 넥라인이 깨졌었을 때 추세 자체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면 아래쪽으로 지지라인 쪽에 보이는 게 31,000원대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저 과거에 이제 추세가 지지받았던 과거에 저희 회원들께 과연 이 삼성전자가 과연 밀릴 것인가. 근데 이때 밀렸거든요. 밀리고 나서 추세 지지를 받고 이게 대세 상승이 한 번 왔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점에서 최근에 아주 힘을 많이 모으고 있는 약간 수렴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많이 모으고 있다. 이게 과연 상승의 에너지일지 하락의 에너지일지는 좀 두고 봐야겠으나 일단은 추세 자체를 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보고, 상승 쪽이 만약에 49,700원에 추세가 돌파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현재 최고점이 57,000원까지도 돌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48,000원에서 지금 매수가를 갖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면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기다리시면 대략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겠고요. 이 매수가 이후에 49,000 아까 말씀드렸던 700원, 900원대를 과연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에 돌파를 할 수 있는지도 저도 지금 궁금해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9,700원 돌파가 부디 나와서 우리 맥스스타가 이야기하시는 57,000원까지 꼭 삼성전자 주가가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일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 삼성전자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고요. 9588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크루드오일을 60.44달러에 두 계약 매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화스타님,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후의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자, 일단 국제유가는 초과 공급 우려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난주에 5%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10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이것은 이제 1984년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연속 하락한 이후에 가장 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제재 예외를 이제 인정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줄어든 반면에 초과 공급 우려는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은 미국의 산유량이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내년에는 그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중간에 양봉이 끼어 있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연일 계속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겠죠. 근데 워낙 하락세가 강하다 보면은 반발 매수세 역시 들어오기가 애매해요. 무섭죠. 사람들이 갑자기 또 폭락을 할까봐. 그래서 지금 오늘 장에서는 좀 눈치 싸움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전일 차트 이 캔들을 보시면은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음봉이긴 하지만은 밑꼬리를 단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이 밑꼬리는 매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까지 내려갔지만 너무 저점이다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매수 세력들이 이제 같이 끌어올리고 그 결과가 꼬리로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지금 반발 매수세 좀 유입이 되면서 5일평선 돌파가 일어나긴 했는데 지금 5일평선의 저항세는 그렇게 뭐 강한 편은 아닙니다. 계속 뭐 돌파의 시도는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휩소로 끝날 수 있지만
전일장에서 그래도 매수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오늘장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못하는 것은 한번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하락으로 내릴지 상승으로 올릴지 애매하죠. 그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다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애매한 점은 바로 변동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수익 꼭 챙기시는, 이제 보수적으로 챙기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지금 추세선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딱 받고 내려와줘야지 다시 수익권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여기를 돌파하고 시가를 회복한다면은 추가 반등세가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손절 걸고 진행을 하시고요. 꼭 수익권 드러나신다 하시면은 꼭 저점 부분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 해주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까지 상담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네, 스창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문자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테리온 접수 주셨고요. 24만 3천 원에 30%. 우리 9577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내려갔는데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리나스타 지목하셨거든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오늘장 11% 넘게 떨어져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이 상담을 주신 분은요. 그렇게 지금 매수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24만 3천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24만 3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4만 3천 원 그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또 한 번에 좀 어떤 저항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왔을 때 어떤 추세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내린 부분이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삼바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좀 어떤 악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나왔어요.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정도 전년 대비해서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0%가 넘는 부분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셀테리온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4분기에도 역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2019년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큰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약간 적은 부분은 솔직히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분기 실적에서 지금 많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린 부분이 사실은 이 트록시마 관련한 이야기인데 트록시마가 단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가동을 잠깐 일시 중단을 했었죠. 근데 이 트록시마가 이 셀트리온의 매출의 거의 7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매출액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꼭 일시적인 그런 악영향이 있었다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나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11월 달에 지금 렌시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허가를 좀 신청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트록시마가 또 미국 쪽에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호주마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취득을 좀 기다리고 있는 FDA 취득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2019년도 상반기를 좀 보고 기다리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만 3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라인이 딱 그 손절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솔직히 추가 매물이 좀 쏟아질 수는 있지만 그나마 오늘장 조금 밑골이 달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갭을 메우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추세를 점검하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전 회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별톡방 통해서 확인해보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열어주세요. 네. 좀 올려볼게요. 자, 벌써 추천주를 지금 별톡방에 공개를 해드렸네요. 별톡방에 접속해 계시면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더 빠르게 받아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반짝반짝님께서 안녕하세요. 감성 SDI 오타났네요. 삼성 SDI 23만 4,500원에 20%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해피해피님께서 예쁜 민세 MC님 너무 미인이세요. 블라우스가 바뀌셨네요. 주식 대박을 기원하면서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해피해피님 고맙습니다. 역시 해피해피님 눈썰미가 좋으세요. 저 하늘색도 좀 잘 어울리나요? 저 이제 한동안 쭉 이 옷 좀 입을 건데 앞으로 계속 예쁘다고 해주세요. 자, 우리 해피해피님 종목도 고민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부엉이님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맥스스타 앞으로 3,000당 제약을 보내주셨고요. 38,000원에 10% 추가 매수를 고려 중인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시거든요. 스타님? 네. 네. 3,000단 제약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재무제표상으로서는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지금 신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고려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가치가 한 주당 얼마일까? 거기보다 고평가가 돼 있냐, 저평가가 돼 있냐? 이걸 먼저 가장 기준으로 보시는 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제 BP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BPS보다 현저하게 2배까지는 괜찮지만 10배, 5배, 10배 이상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비싼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작전에서도 이 BPS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영화 작전을 좀 보시면 좋겠고 2018년 10월 달에 남북 의료 협력을 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북 경협주와 같이 더불어서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 한번 보였었는데 그 시점이 보니까 바로 이때예요. 이때 10월 달경인데요. 이때 10월 달경에 원래는 이 추세의 저항을 막고 보통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그것을 이 남북 경협주로 같이 엮이면서 테마주로 엮이면서 강하게 상승이 이제 들어올렸어요. 그러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세를 보이면서 이제 주봉사에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럼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금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2만 원대인데 과연 이제 이 자리가 내려올 수 있겠느냐는 여부는 바로 이 3만 원대, 이 조정을 받았던 눌림을 받았던 이 자리가 이제 넥라인, 소위 말해서 여기가 이제 깨져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2만 원대가 와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금 반등이 또 왔다가 또 다시금 주가는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3,000당 제약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과거에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3,000원대, 2,000원대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5만 원대까지 갔다가 벌써 25배가 올랐죠. 20배 가까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면 약간 데칼코마니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고 쌍봉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돌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혹시 올라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38,000원대이니까 38,000원까지 올라오면 일단은 비중 자체를 5% 정도 축소를 해놓고 이 추세 저항대인 45,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주가 자체가 10월 달에 남북 경협주로 그렇게 엮이면서 테마주로 엮인 가격대가 15,000원대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많이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을 드리면서 반등이 왔을 때는 무조건 그냥 매수가에서 나오시는 전략, 그 전략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엉이님의 종목을 끝으로 저희 1부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방송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2부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려야 할 게 있죠. 퀴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가리키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블루오션, 2번 민트오션, 3번 블랙오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잠시 뒤에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건데요. 2부에서 여러분들 궁금증 계속해서 받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